린다는 치과에서 인턴을 하고 있어요. 한 손에는 커피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지갑을 들고 그녀는 차로 걸어가고 있어요. 열쇠를 꺼내지만 손에서 떨어져요. 가방을 차 위에 올려놓고 열쇠를 집어들고 문을 열고 시동을 걸고 차를 몰고 가버리죠. 그녀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가방을 차 위에 놓고 왔다는 걸 깨달아요. 린다는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뒤를 돌아봐요. 가방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린다가 다가가는데 트럭이 가방을 덮쳐요. 그녀의 화장품, 핸드폰, 책,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납작하게 부서졌어요. 린다는 뭉개져서 구부러진 튜브의 치약을 꺼내요. 치약을 손바닥에 짜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튜브 안이 완전히 엉망이 됐을 텐데 어찌 된 일인지 이 세 가지 색 줄무늬는 섞이지 않았네요. 같은 두께로 서로 평행하게 나오고 있어요. 린다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보기로 해요. 집에 와서 치약을 냉동고에 넣어요. 몇 시간 후 튜브를 꺼내어 반으로 잘라요. 안에 세 가지 색의 얼어붙은 물질이 보여요. 튜브에 이런 식으로 세 줄로 젤을 넣은 것 같아요. 튜브를 짜면 치약이 고르게 나와요.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색깔들은 안에서 섞이지 않는 거죠? 린다는 액체, 기체, 그리고 부드러운 고체 상태 물질의 변이형과 흐름을 연구하는 과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걸 유동학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치약이 튜브 안에서 섞이는 걸 막기 위해 필요한 점도와 밀도를 만들고 이를 닦을 때 치약을 거품으로 바꾸기 위해 이 과학을 사용해요. 특별한 기계의 도움으로 치약을 튜브 뒷면으로 투입하죠. 내부의 각기 다른 줄무늬는 동일한 유동성을 가져요. 같은 압력을 받으면 같은 두께와 흐름을 유지해요. 상자 안에 있을 때 이 띠들은 더 풍만한 모양을 가져요. 하지만 이걸 쥐어짜면 노즐에 가까워질수록 얇아져요. 아무리 세게 눌러도 같은 속도로 일관성 있게 나오게 되죠. 치약은 눌린 후에 두께를 되찾아요. 마치 마시멜로가 뭉개진 후에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것과 같죠. 일부 치약 회사들은 튜브 안에 노즐에 연결된 작은 실린더를 장착해서 제품을 제공해요. 그들은 그 팩을 하얀 치약으로 채우고 실린더의 양쪽에 2개의 컬러 젤을 조금 넣어요. 여러분이 치약을 짜낼 때 그게 실린더의 양쪽을 통과해서 컬러 젤을 용기 밖으로 밀어내죠. 그러면 모든 게 세 줄의 형태로 노즐을 통해 나와요. 치약에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세 줄 또는 한 가지 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통상적이죠. 하얀 줄무늬는 치아를 희게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치약의 필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흰색 젤이 많이 함유되어 있죠. 파란 줄무늬는 상쾌한 숨결과 세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빨간색은 잇몸을 보호하고 강화시켜요. 이건 정해진 규칙은 아니라서 회사는 원하는 대로 줄무늬의 기능을 바꿀 수 있어요. 린다는 이 모든 지식으로 인해 약간 어지럽지만 모든 걸 이해한 것 같아요. 그녀는 칫솔에 치약을 짜고 생각해요. 왜 칫솔의 길이가 정확히 이 정도이고 왜 치약은 이걸 완전히 덮어야 하지? 솔의 모양은 다양하지만 솔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닦을 수 있게 명확하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 치약의 양에 대한 작은 비밀이 있어요. 솔 전체를 덮을 필요는 없어요. 작은 완두콩 크기 하나면 이 닦기에 충분해요. 회사들은 여러분이 새 치약을 더 빨리 구매하도록 치약이 빨리 떨어지기를 바라죠. 린다는 이를 닦으며 21세기를 사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치약, 치과 의사, 의치. 치아를 치료하고 관리할 다양하고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녀는 먼 과거, 치과 기술이 발명되기 훨씬 전에는 얼마나 어려웠을지 상상이 돼요. 모두 심각한 치아 문제가 있었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동굴에 살던 사람들조차도 지금 우리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치아를 갖고 있었어요. 고고학자들이 이 증거를 발견했어요. 충치가 없는 완벽한 이를 가진 고대 두개골이 많아요. 린다는 믿지 않아요. 그녀는 자신의 전동 칫솔을 봐요. 그 고대 문명은 우리가 모르는 비밀 기술을 갖고 있었나 보네. 하지만 치과 기술은 없었죠. 어떻게 치아를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치아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내부는 상아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연하지만 내구성이 강한 물질이죠.
외부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인 에나멜로 덮여 있어요. 이것은 칼슘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치아를 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강력한 방패가 아니에요. 에나멜은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수십만 개의 얇은 섬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프리즘은 부서지기 쉽지만 100만 개의 다발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할 수 있어요. 프리즘은 밧줄처럼 서로 밀접하게 꼬여있고 이상적인 치아 구조를 형성해요. 이빨이 생존의 완벽한 도구인 이유죠. 고기와 야채를 먹는 동굴에 사는 사람을 상상해보세요. 이 음식은 레스토랑의 스테이크나 샐러드와는 달라요. 그 당시 음식은 꽤 질기고 단단했어요. 그걸 씹기 위해서 강한 턱과 이빨을 갖고 있어야 했어요. 모든 식사는 엄청난 운동이었어요. 씹는 동안 고기와 야채의 섬유는 치아의 더러움과 치석을 닦아주었어요. 사람들은 강한 잇몸을 갖고 있었고 충치에 대해 몰랐죠. 그들의 치아는 사실상 무적이었어요. 여러 해가 지난 후 우리는 이 훌륭한 생존 도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빵, 햄버거, 부드러운 파이, 그리고 오믈렛을 씹기 시작했죠. 치아는 더 이상 원래 겪어야 했던 부담을 받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약해진 거예요. 인류는 지구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식단에 직면해 있어요. 사람들이 메머드를 씹는 순간부터 식당에서 부드러운 미트볼을 주문하기 시작하는 순간까지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간단히 말해서 부드러움이 인체에서 가장 강한 물질을 장악했어요. 네, 치아는 약해졌지만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설탕이에요. 처음 설탕이 유럽에 유입되면서 충치가 나타났어요. 이 별미는 즉시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음식에 첨가했고 사탕처럼 그냥 큐브 형태로 먹었어요. 설탕은 고급의 고가로 여겨졌어요. 물론 아무도 이 제품이 충치를 일으킬지는 몰랐죠.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치과 기술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어요. 설탕 말고도 다른 파괴자들이 있었죠. 여러분의 입에는 많은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중 대부분은 음식을 소화시키고 나쁜 미생물을 제거하고 치아의 치석을 청소하는 걸 도와요. 하지만 치아 구조를 파괴하고 충치를 형성하는 해로운 세균도 있어요. 음식이 더 자연스럽고 투박했던 과거에 이 미생물들은 강한 치아에는 위협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우린 탄수화물, 조미료, 다양한 첨가물, 그리고 설탕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요. 우린 해로운 박테리아를 증식시켜 더 강하게 되도록 돕죠. 생활 습관도 치아 건강에 영향을 미쳐요. 과거에 사람들은 들판, 숲, 그리고 산에서 음식을 얻어야 했어요. 대부분 활동적인 생활을 했고 많은 칼로리를 소모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일하지 않죠.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게 메머드를 잡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활동 부족은 칼로리를 제공해요. 여분의 칼로리와 세균은 위장병을 발생시켜요. 장에서 나온 가스와 산은 구강으로 들어가 치아도 파괴해요. 이제 비교를 위해 이 녀석들을 보세요. 고양이, 사자, 곰, 호랑이, 소, 그리고 이빨을 가진 다른 동물들은 여전히 수백만 년 전에 먹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먹어요. 그래서 이빨에 거의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많은 토착민 부족들도 완벽한 치아를 갖고 있어요. 린다는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하죠? 먼 외딴 섬으로 가서 바나나를 먹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설탕을 적게 먹고 하루에 2번 칫솔과 치실로 이를 닦고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면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